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잡으신 게 미국과 중국의 약간 만남, 재회, 화해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키워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과 이 시진핑 주석의 양자 대면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2022년 11월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서 만났었고요. 그 이후로 다양한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G20 정상회담 이후에 올해 2월에 정찰 위성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가 더 틀어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상회담이 그 둘의 만남이 더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11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양자 대면 회담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해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1년 만에 재회라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가 미국을 공식 방문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블링컨 국무장관이라든지 설리번 국가안전보좌관이라든지 이게 다양한 사람들과 회담을 했고요. 그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관계 안정이라든지 관계의 개선에 대한 신호가 있다라는 이제 중국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양자 회담까지 대면 회의까지 이제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 만에 이제 정상회의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떤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인지 굉장히 기대감이 사실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 1년 만의 재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중국어 계속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만나는 게 어디냐 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대면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둘 사이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올까요? 네,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슈는 양국 사이에 있는 관계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이권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 간에 이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건에 대한 중요도는 온도차가 분명히 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미국이 대중 기술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지금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미세공정 반도체 제품이나 장비 같은 경우의 이제 대중 수출 루트가 감독 강화가 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 특가칩에 대한 규제도 있었었고요. 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수출 규제 리스트에 올라가는 등 기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술 규제 부분에 대한 완화를 이제 요구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미국 입장이 또 다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중동 분쟁도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협력의 도출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제 분쟁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부분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원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이, 이 논의들을 실제로 한다라고 하면 결론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미 지금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와 과학법이라는 것까지 제정을 했고요.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오히려 강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술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 쉽게 말해서 중국이 요구하는 완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양보한다는 것이 결코 선거에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좀 힘들다는 거.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세계의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라든지 중동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입장에서도 이 안건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본다고 하면 양국에서 크게 양보를 하지 않는 한은 논의 자체는 이루어지겠지만은 여기서 뭔가 긍정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다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들도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종목 흐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약간이라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젯밤에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금리 상승의 상한폭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증시에 좀 개선 요인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국이 관계가 개선되고 시장에서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인을 받아서 개선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 오히려 뭐 좀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양국 간에 이제 뭔가 특별하게 확실하게 뭔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영향을 끼치는 폭이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어찌됐건 간에 양국이 회담을 하고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조금씩 이제 절충안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반도체 업종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중국 그 반도체에 대한 규제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규제들이 조금씩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반도체 업종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이런 희귀 광물에 대해서 수출 규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희귀 광물의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는 점도 반도체 업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데 대신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되 그 외의 다른 이슈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약간 궁금한 게 그럼 이번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반도체, 그러니까 주도주 쪽을 좀 갈아타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제가 다양한 이슈를 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선 이번 미중 관계가 해소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인즉슨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조정의 바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잡힌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반등을 빨리 할 수 있는 업종, 뭐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가 될 수 있겠죠. 반도체 업종에 접근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업황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4분기를 거치고 내년 1분기로 간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반도체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은 화해되는 가운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약간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의 의견이었습니다.